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여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9시 땡 쳤어요. 바로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막판에 또 관세 커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H20 관련된 부분에서 부담이 생겼는데, 뭐 일단은 삼성전자는 사실 영향이 없고 하이닉스도 재고 부분은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센티는 매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약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삼성전기 BRD 뚫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조선 방산에 대한 좋은 스토리,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정책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날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좀 순환매가 강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은요, 개장 전략? 네, 뭐 이번 주는 사실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새벽에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와서 이제 엔비디아가 시간에 의해서 좀 급락해서 요게 한국 증시에도 뭐 발목을 잡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인 좀 관련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미국 엔비디아 폭락했다고 한국이 뭐 폭락하고 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는 이제 상징성이 있고 또 중국에 대한 규제, 그리고 오늘 좀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를 누가 믿고 투자를 할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엔비디아가 오늘 딱 그랬잖아요. 어제 그 미국장 열리기 전에 트럼프가 칭찬을 했잖아요, 엔비디아를. 예. 5천억 달러 투자해줘서 뭐 굉장히 좀 고맙다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오늘 엔비디아가 또 이 발표한 거는 완전 뭐 뒤통수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소 회장도 뒤통수 맞은 것 같고. 그렇죠, 바이든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안 좋거든요. 어쨌든 뭐 이게 주식시장에 참여하기를 또 꺼려게 만드는 불확실성 요인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어쨌든 좀 오르는 것도 최근에 며칠 올랐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책주나 뭐 관세에 무관한 기업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관세 영향 받는 기업들은 좀 어쩔 수 없이 또 하방 압력을 오늘은 좀 받을 것 같아서 시장이 좀 오늘은 부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뉴스들을 오늘도 소화해야 되는 국장인데요. 코스피가 0.27% 마이너스 2470선에서 시작을 합니다. 코스닥은 0.34% 마이너스고요. 700포인트 지켜주고 있습니다. 709포인트로 시작하네요.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 SK 하이닉스가 1% 정도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1.88% 마이너스 177,200원. 반대로 LG 엔솔은 1.9% 정도 오르면서 시작하네요. 삼성전자도 0.9%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현대차랑 기아도 빠지면서 시작하는데, 현대차 어제 4% 5% 정도 올랐죠? 네, 1%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하고요. 오늘 그래도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은 어제도 올랐었던 금융 관련주, KB금융,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등 해서 요 쪽들이 살짝 조금 오르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등등 해서 조선주가 오르나요? HD 현대중공업. 네, HD 현대중공업만 2%고 하나오션은 또 3.6%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도 뭐 갈피를 못 잡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강보합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다 보합권입니다. 네, 보합권이고, 오늘 삼성전기가 6% 올라가지고 가장 눈에 띄네요. 알테오젠 HLB도 마이너스입니다. 1% 마이너스, HLB는 0.3% 마이너스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0.4, 0.6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1% 정도 오르고요. 네이처셀도 1% 정도 오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 약세 기조가 좀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도 2.2%, SK 하이닉스 2%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1% 정도, 하나오션이 3%대로 가장 많이 빠지는데 뉴스가 뭐 있나요? 제가 아침에 뉴스 요걸 못 봐가지고. 사실은 그 조선 쪽은 제가 체크한 건 좋은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 있는 기업이 LNG선에 대한 또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5월 말 6월 달 안으로는 이제 결과가 나온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뭐 하나오션에 뭔가 다른 게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 하나그룹주 자체가 빠지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그룹 자체가 지금 크게 빠지는 그 흐름도 아니어서 일단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렸네요. 57,000원에서 97,000원. 네, 하나오션이 지금 77,000원인데 뭐 하다가 이제 97,000원으로 이제 올리는지 상향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LNG 운반선 북미 쪽에 있는 발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상승하는 쪽은 오늘 화장품, VT랑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이 한 4% 넘게 올라가고 또 플러스 해서는 2차 전지, 대주전자재료, 플러스 나노신소재 등등등 몇 개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요런 애들이 좀 올라가고 반대로 하락하는 애들은 테크윙이 제일 많이 빠지고요. 5% 정도. 그리고 PSK 홀딩스, 주성, 이오테크닉스, 뭐 유진테크 등등 해서 이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2-3% 정도 마이너스 찍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지수가 마이너스가 좀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미사님 좀 특징적인 부분 짚어줄 부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뭐 오늘 그 엔비디아 악재만 아니었으면 오늘도 좀 분위기 나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이번 주에 뚜렷하게 뭐 악재 나올 만한 게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H20, 그 지난 주만 해도 H20 중국 이제 미국 정부가 수출 허용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금지를 시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도 충격을 좀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이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 좀 견조한 것 같아요. 또 특히 오늘 보면 의료 AI가 요즘에 뭐 완전히 뭐 오늘도 좀 장악하고 있는데 AI 관련해서 이제 저번에 그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또 언급을 하면서 이제 정책 테마주로 한번 좀 부상이 됐는데 여기에 또 뭐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동물 실험 이제 하는 거를 좀 금지하는 쪽으로 가겠다. 예. 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의료 AI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의료 AI 쪽, 이 뭐 원격 진료 뭐 이런 테마도 같이 겹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냥 압도적으로 좀 강한 것 같고 또 삼성전기가 이제 BYD를 뚫었다. BYD는 뭐 전 세계 1등 전기차 회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사실이라면 뭐 우리나라 MLCC 경쟁력을 인정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막 콘덴서나 뭐 이런 관련 기업들도 같이 그냥 동반해서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악재만 뺀다면 다른 업종은 그렇게 크게 뭐 그쵸. 나쁘지 나쁘지 않은데. 않은데. 근데 이제 반도체가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뭐 지수는 좀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좀 특징적인 부분. 네, 오늘 특징적인 거는 아까 이제 삼성전기는 BYD 뚫은 거 말씀을 드렸고, 일단 먹는 거 오리온, 삼양식품 리포트. 네, 뭐 오리온은 리포트 빨도 있고요. 그다음 삼양식품은 요거 이제 한화 시스템 이런 애들과 같이 MSCI 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방어적인 종목군들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히토류들도 움직여요. 유니온, 뭐 노바텍 이런 애들도 움직이니까 관세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계속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기대가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장품 쪽은 뭐 리포트나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관세가 적용이 되더라도 워낙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전가를 해도 사실상 수익 그러니까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럼 관세가 다시 격화가 되면 영향도가 적은 애들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로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장품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늘 GDP 나오니까 중국의 GDP 나온 거에 대한 내용이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엔 정책주들이 지금 뭐 거의 다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뭐 의료 AI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또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후보 1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또 정책적으로 또 드라이브가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순환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방산 쪽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네요. 뭐 LIG 넥스원,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군들도 3%대 이상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런 조방변 안에서의 이런 순환매 흐름들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아까 뭐 말씀을 잘 해주셨고 비아디의 MLCC 수천억 원대 공급 그리고 오리온은 리포트가 유안타, 한국, KB, 상상인, NH, 유진 뭐 등등 현대차 등등 해가지고 쭉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14만 원, 14만 7천 원, 15만 원, 14만 9천 원, 15만 원, 뭐 14만 원 요 정도로 돼 있네요. 오늘 가격은 12만 1,100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요 종목들이 오늘 3%대 좀 반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8조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 전망이 있고요. 또 리포트도 있습니다. LS도 리포트를 썼고 키움도 있었고요. 등등 해서 95,000원, 96,000원. 근데 방산주는 제가 봤을 때는 팔란티어 때문에 좀 강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최근에 유럽에서 자국산 무기만 쓰자 이런 얘기가 좀 많았어요. 되게. 네. 근데 미국이 방산 수출하는 거 이제 사실 좀 쉽지 않아진 것 같았는데 팔란티어가 어쨌든 뚫어버린 거죠. 다시 그 나토를 뚫어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기술력이 완전 대치 불가능하다 보니까 유럽도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유럽에 이게 더 들어갈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외국에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엔 그냥 팔란티어 효과로 방산주 또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난 거 아닌가. 예, 유럽이 자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문을 또 열어주는 거나 또 우리 한국의 무기는 워낙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아마 좀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 어제 오늘 뭐 이틀간 거의 한 10% 가까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뭐 근데 이게 조방변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절반은 맞아요. 가고 절반은 못 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카이랑 LIG 넥스원은 또 가고 그리고 그 조선주 중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 HD 현대마린솔루션 얘네들은 가고 나머지는 또 못 가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코멘트 있을까요, 오너님? 근데 뭐 지금 대형주端에서는 사실 호재가 나와도 좀 잘 반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엔터 조금 다시 스물스물 좀 기어 올라오는 것들 뭐 그런 내용들이 조금 추가되는 것 같고요. 원전도 마찬가지죠. 원전도 정책주로 들어와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은 좀 반반 치킨인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한 영향이 더 커질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운 쪽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거나 최근에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나온 종목군들이 일단 먼저 1차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가 비아디 이거 뚫은 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MLCC 관련된 종목군들도 꿈틀거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제 순환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런 애들이 거의 가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급 자체가 애초에 좀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사는 저도 연미사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정확하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제가 또 글 적어놓고 와서 그런 생각이 있고, 난 조선은 수주 기반으로 보면 하나오션이 제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 그러니까 수주 순서로 보면은 HD그룹, 그다음 삼성, 그다음에 하나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로 넘어가면은 HD그룹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주 라인으로 아예 포커스가 잡혀버리면 하나오션은 쭉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도 원격 진료, 비대면 의료 저거 유비케어도 20% 정도 오르고요. 아까 채팅창에 토마토 시스템 언급하셨던 분들도 있고 등등 해서 몇 개 올라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언급을 좀 많이 했었었고 요거를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서 법제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제 이제 비대면 진료 제도
정권 안착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자, 어젠가 또 인터뷰를 했네요. 21일에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요 테마가 제일 강한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16일부터 18일까지 디스플레이 컨퍼런스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의료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멘텀으로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한 일주일 전부터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토마토 시스템, 3빌리언, 온코크로스, 신테카바이오 이런 애 다 좀 잘 가는 애들이어서 최근에 주가 추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차트 모양 똑같습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날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애들이 오늘 좀 확실히 세긴 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많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도 좀 시장 코멘트 종목별로 혹은 섹터별로 더 해주신다면? 근데 확실히 좀 장이 이제 오늘 그 약간 악재가 나와서 결국 이제 위가 막혀버리다 보니까 일단 뭐 개별주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도 이제 그 원격 진료라든가 최근에 보면 정책 테마가 그냥 계속 막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대선 후보 주자들의 어떤 이제 발언에 의해서 이게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도 좀 시장이 뭐 관세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해외 쪽 이슈를 좀 보시는 것보다는 해외 쪽에서 사실 히스토리 정도 좀 있었죠. 이제 그런 거 제외하면 국내 그냥 정치 이슈만 계속 좀 들여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뉴스 나오나 그럼 거기에 연관된 거. 그러니까 오늘도 원격 진료 뭐 관련 테마주들이 좀 급등하고 예. 저번 주에는 또 퓨리오사 기업 방문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AI 그러니까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계속 좀 대선 전까지는 이제 대선 후보가 또 좁혀질 텐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정책. 그러니까 옛날에는 확실히 좀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인물 테마가 좀 많았는데 그죠 뭐 학연 지연. 근데 지금 올해는 제가 딱 봐서 느낀 게 인물 테마가 아니라 확실히 그냥 이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그거 보고 그냥 이제 따라 붙어서 그냥 이렇게 시세가 나고 근데 오래갈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이런 테마의 그 정책 테마도 결국엔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하실 때 항상 주의하실 거는 당장은 또 이렇게 좋을 수도 있지만 끝이 안 좋은 경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시선이 계속 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장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9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살짝씩 조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7% 마이너스고요. 코스닥도 0.36% 마이너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안 좋기 때문에 지수는 좀 못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떨어지는 대형주가 하이닉스, SKC,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뭐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가기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반대로 한국항공우주가 상승률 1등으로 올라왔고요. 그 뒤로 오리온, 삼성전기, LIG 넥스원 뭐 이런 종목들 올라와 있네요. 오케이. 어떻게 바로 자료로 갈까요? 추가적으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장 관련해서? 별로 없으시죠? 그죠, 예, 뭐 별로 이렇게 딱히 이런 뭐 장이 이런 장이 제일 코멘트하기가 어렵지 애매하죠. 않을까 싶은데. 이런 날은 이제 조기 퇴근을 하고 싶은 날이죠. 그러니까 9시 반이면 끝내야지 사실. 가도 되나? 광고 몰아서 다 해놓을까요? 광고 몰아서 다 해놓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오늘은 조금 뭐 사실 테마주하고 막 트레이딩 하시는 분 아니면 네, 그쵸. 그렇게 뭐 바쁠 이유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자료 보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자야님께서 제발 앵커답게 진행을 해주세요. 아니 왜 또 갑자기 앵커다운 건 또 뭔가요? 나도 그게 편하죠. 내가 한국경제랑 저기 SBS, CNBC 몇 년을 있었는데 내 매일경제 그것만 다 합쳐도 11년이야. 나도 각 잡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하면 나도 편하죠. 이 대본도 없는데 대본 이거 하나 있다. 광고. 광고 대본. 광고 대본도 없어. 그냥 이거 디테일만 써놨지. 디테일만 적어요. 무대본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대본 다 줘. 그러면 내가 정통 앵커처럼 해주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 자료를 한번 볼 텐데요. 연민서님 자료 먼저 살짝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한번 만들었던 건데 이제 사실 이제 일요일 날 생각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확실히 2라운드로 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2라운드 돌입했고 1라운드는 서로 치고받았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가서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고 오늘도 뉴스 보니까 지금 아까 나온 거 보니까 트럼프가 중국 전화 기다리고 있다 이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좀 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애플 아이폰도 결국엔 메이드 인 차이나 저거 이제 풀어줬죠. 이제 관세 유예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은 여전히 세게 하지만 이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지금 굉장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놀랬던 게 중국도 셌는데 금리 발작 때문에 또 놀래버렸죠 한번. 예, 두 번 놀랬죠. 예. 그러니까 본인 생각대로 지금 안 돼요 뭐가. 잘. 예,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고 하워드 러트닝 상무장관은 한 달 후에 반도체 관세 발표하겠습니다 이래놓는데 트럼프는 뭔 소리냐 다음 주에 발표한다. 둘이 말도 안 맞아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네. 예, 그리고 이 주도권이 스콧 베센트로 넘어갔어요. 누가 봐도 확실히. 예, 그래서 저 강경파가 좀 이제 입지가 위축됐고 지금 베센트 장관으로 넘어갔다는 건 금융시장이 사실 호재죠. 예, 이제 유연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 저질러 놓고 지금 수습을 하는 단계인데 너무 저질러 놓은 게 지금 크다 보니까 수습하는데 좀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럴 줄은 몰랐죠. 아마 젠슨왕도 지금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시상 왜 이렇게 동네 아저씨처럼 그러니까 나왔어요? 아니 뭐 이렇게 그러다니 이렇게 가죽 자켓이나 좀 입혀주지. 그러게. 아, 네. 엔비디아. 우리 정의소 회장님도 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31조 원 투자했는데 예,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잡이라는 게 없는 것 같고 투자는 해라. 그러나 그런 거랑 별개로 관세는 다 때린다. 요게 그냥 저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생산 안 하면 그냥 다 관세라는 거죠. 어. 예.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H20 칩은 저가 제품이라 좀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중국이 쓰는데 한계는 있어요. 더 레벨업은 못 해요. 그래서 규제 안 할 거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런 거 이제 없이 그냥 아마 좀 보복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중국이 말을 아예 안 듣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또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중국이 보잉 그 항공기 수입 중단하겠다. 그래요? 지시 내려버렸어요. 그 보잉 항공기 들여오지 마라. 중국 그 항공사들한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또 격하게 분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아마 이 신문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 이제 주말에 나왔던 거 그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건데 중국이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셋을 잡고 있다. 애플 잡고 있고 테슬라 잡고 있고 월마트를 잡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꼼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입장에선. 이거를 당장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아이폰을 어떻게 미국에서 지금 당장 만들겠어요? 못 만듭니다. 테슬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안 하죠. 근데 이게 볼모로 잡혀 있는 거죠. 전체 생산의 40%가 중국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잡혀 있죠, 사실은. 중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네요. 예. 여기 보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월마트가 좀 골치 아픈 게 전체 비중의 60%가 중국산인데 지금 수입이 안 될 걸요, 아마. 이게 그래요? 예. 그럼 이거 생필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일단 다 때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냥 좀 자기네들한테 좀 핵심적인 것만 때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앞뒤 안 재고 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볼모로 잡아버리면 되거든요. 당장 피해 봐도 여기다 채권도 있잖아요. 예, 채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과 중국이 싸우곤 있지만 둘이 거의 한 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역적으로 이게 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당장 막 관세 때린다고 갑자기 막 분리하겠어요. 당장 이혼할 수가 없는데 아무 준비 없이 관세 때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지난주부터 바뀌었잖아요. 트럼프의 정책이 막 관세 유예해주고 중국엔 자존심 있으니까 쉽게 지금 못하는 건데 지금 그 폴리마켓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알죠. 베팅 사이트에서 오늘 아까 보니까 중국과 미국이 협상하는데 이번 달 안에 반드시 협상할 거다. 그게 100%래요. 확률이 지금.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중국도 이대로 가면 서로 안 좋아요. 사실 중국도 실업자가 대규모로 양산되니까 거기 무역에 종사하는 실업자가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엔 어쨌든 이런 논리들 때문에 시장에선 결국 협상할 거다. 이런 좀 논리가 강한데 다만 이제 오늘 놀란 거는 또 엔비디아를 저렇게 때려버리니까 이제 약간의 좀 시장의 신뢰가 좀 상실된 거 아닌가
그런 것 같고 또 다음 주에 일단 그건 확인해 봐야죠. 다음 주에 이제 반도체 관세 있잖아요. 트럼프가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시장 측면에서는 뭐 지금 당장 오르긴 좀 어렵고 다음 주에 발표될 걸 한번 확인하고 싶겠죠 또. 그게 어떻게 나오냐를 보고 또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종합해 보면 당분간 주식시장은 위아래 좀 꽉 막혀 있지 않을까. 여기서 뭐 오르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미 뭐 맞을 만큼 또 맞아서 뭐 내려가지도 않을 것 같고요. 크게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보시면 그냥 테마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조금 이걸 강압적으로 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엔 트럼프가 조금 더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지지난주인가 이제 블룸버그랑 저기 중국 관련 그 사람이 이제 외무적인 거 좀 인터뷰를 많이 하던데 대변인인가 부대변인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나와서 얘기하는 게 중국은 완전 그 미국이랑 싸울 완전한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겪으면서 5천 년 버틸 동안 미국은 없지 않았었냐. 미국 역사가 짧으니까.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든 이길 거고 차이나를 셧다운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진행자가 그러면은 중국 수출의 15%를 다 잃어버리는데 그랬더니만 I don't care, I don't care 그렇게 그래요? 얘기하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네끼리 싸우지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정의선 뒤통수는 왜 치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제 생각에는 자동차는 안 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자동차가 제일 핵심이더라고요. 그 이제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무역 정책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 책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네, 거기 나온 거에서 핵심이 자동차예요. 자동차 고용 효과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안 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25% 아마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결국 근데 이제 여기서 트럼프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부품은 좀 뺄까? 약간 이렇게 얘기한 게 맞아요. 완성차는 다 거기 조립 공장이 있어서 할 수가 있어요. 뭐 GM도 있잖아요. 뭐 네. 포드도 뭐 테슬라는 100% 거기서 만드니까 미국에서 판매되는 건 뭐 현대차도 앞으로 70%까지 미국 비중 늘어나니까 문제는 부품 공급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품까지 같이 지금 묶어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 이거 관세 부과 하는 게. 그래서 아마 부품은 뺄 확률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 상황에서 완성차만 이제 관세는 아마 25%. 그래서 저는 현대차한테 그런 구도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현대차 앞으로 이제 그 미국에서 판매되는 비중의 70% 미국에서 만들 거거든요. 네. 지금 계획에 의하면 이번 투자까지 하면.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는 아마 지금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려야 되는 게 좀 목표다 보니까 아마 관세는 후퇴 안 할 것 같고 다만 부품은 후퇴하고 현대차는 그래도 준비는 돼 있으니까. 근데 좀 아쉬운 건 아니 굳이 현대차 그렇게까지 대놓고 이렇게 칭찬까지 해놓고 예, 그럴 필요는 있었나 하는 생각은 좀 아쉽긴 하죠. 사실. 바이든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깨 동무 쓱 해가지고 형이 뭐 도와줄까 하고 지나가고 나서는 그냥 쌩까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참.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뉴스로 가볼까요? 네, 저의 뉴스로 가보면요.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돈 벌려면 공포에 사야지. 주식 저점 매수 자금이 예금서 빠져나갔다.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왜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최적의 타이밍에 예금을 빼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때는 코로나로 기존에 하던 사람이 다 죽었을 때 거의 진짜 폐가망신 정도 됐을 때 네. 그럴 때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갑자기 저점 매수가 예금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계속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줬었던 적이 그래도 제가 여기 주식 방송 한지 저도 꽤 오래됐는데 별로 없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갑자기 오늘 이 기사를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 이거 저점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꽤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기는 한데 이 내용을 보니까 좀 약간 느낌이 좀 싸한 거죠. 약간 증권가가
약간 3,000원을 외칠 때 항상 고점이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네. 어쨌든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 이거 갑자기 확 불안해졌어요. 확 그럴 불안해졌어요. 수 있죠. 네. 휴먼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네, 휴먼 인덱스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또 보니까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미국 개인 투자들이 역대 최대로 순매수했대요. 지난주에 그래요? 그 폭락장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좀 공통 상황인 것 같아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다들 개인 투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돈을 빼고 있는데 개인 투자들은 지금 이제 오히려 이게 웬 기회냐 이렇게 또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학습 효과가 컸잖아요. 급락장에 사서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닌가. 누님께서 누가 내 얘기하냐 예금 깨서 주식 샀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건 뭐 공통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다. 예. 그래서 가짜 저점인지 그래서 사기는 사는데 현금을 남겨놔야 될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기회를 물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확 빠졌으니까 뭐 기회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통상적으로는 저점에서 사실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 또 커브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놓으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베베 까보자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절대적인 기준은 싸긴 싸죠. 예,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혹시나 이거 뭐 밑밥 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잘 사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니까 예, 그거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들어서 우리가 구조나 외국인이 던졌는데 그 중에서 산 종목군들이 뭐냐라고 보니까 방어주 종목군들과 확실하게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연기금으로 보면은 연기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순으로 샀어요. 특히나 삼전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만한 부분에서 방어주 일단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조선 쪽에서 엔진 그리고 ABL 바이오는 워낙 알테오젠처럼 좋은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모멘텀이 있거나 관세에서 약간 무풍지대가 있거나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넘버가 찍힐 수 있는 그런 쪽에 확실히 좀 베팅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확실히 이슈가 되는 쪽으로 배팅을 걸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수급적으로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에 대해서 제가 요즘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 가격이 3,250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온수당 가격이. 근데 그게 지금 3,500에 대한 전망치가 있긴 했는데 네. 그 이상으로 보고 있는 그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이 일단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중앙은행 이건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기조긴 한데 다른 나라들도 금을 계속 더 사주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치면 금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매우 안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곁따라서 요 뉴스까지 보시면 좀 재밌어지는데 요 화면 같이 보여주시면 네. 이 기사 내용은 요게 이제 지면은 사실 빛에 눌린 요거 대출 연체율 사상 최고로 나왔는데 인터넷은 요걸로 나왔더라고요. 한경이 좀 제목을 좀 꽈서 내는 편인데 네. 어쨌든 간에 이게 뭐냐면 대체 연체율이 지방에서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고 뭐 아까 이제 댓글창에서 거제도 같은 경우 완전 텅텅 빈 무주공산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제도 중심지에 엄청나게 큰 아파트 바로 옆에 뭐 홈플러스 같은 거 있고 뭐 영화 광고 있고 한데 그거 부동산 가격이 엄청 싸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상권이 죽겠죠? 그럼 부동산 가치 떨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꺾게 될 거고 화폐 가치에 대한 매력도를 떨구게 할 거고 그럼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더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이런 내용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으로 더 밴드를 넓혀서 살 건지 그런 내용들이 좀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요거 이제 추경을 좀 늘리고 있고 반도체 투자 확대한다는 뉴스가 있으니까 이런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장이 이런 대선도 있지만 정부 정책에 굉장히 열광하고 거기에 수급이 쏠리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이렇게 뉴스와 시장을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새 정부가 들어와야지 이게 뭐를 하고 말고 결정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며칠 남았어요? 한 60일, 한 45일, 50일 정도 남았나요? 아직 남았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야 협상도 하고 추경도 하고 뭐도 추진도 하고 뭐 상법 개정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럴 텐데 그게 아직 답보 상태여가지고 뭐 대내외 변수로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코스피가 0.5%로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2450은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0.66% 마이너스 707포인트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오르는 거는 오늘 식품주가 많이 오르네요. 삼양식품이 4.3%, 오리온이 3.4%, 이렇게 올라가고요. 삼양도 유안타에서도 그렇고 신한도 불닭 효과는 지속된다. 52주 신고가 경신했다. 수출이 이끈 독보적 성장이다. MSCI 5월에 리밸런싱, 삼양 편입 NC소프트 편출 예상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신한 쪽에서는 MSCI 변경해서 NC소프트랑 에코프로 머티가 편출이 예상되고 삼양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와, 저희가 뭐 모든 종목을 매일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삼양 같은 종목은 진짜 96만 3천 원 바로 황제주 코앞입니다. 그러니까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슈퍼사이클이네 슈퍼사이클. 그래서 이제 SND가 어제 그래서 같이 따라서 또 같이 쫓아가더라고요. 맞아요. 라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우린 이제 삼양이 좀 최근에 빠진 게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여기도 네. 관세 때리면 근데 이제 라면은 가격이 싸서 관세 25 지금 10%잖아요. 10% 해도 만약에 1,000원이면 1,1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이 뭐 그것 때문에 안 살 건 아니고 오히려 다른 가격은 더 많이 오를 텐데 라면은 또 가성비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제가 어제 보고서를 하나 이제 라면 보고서가 따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되게 흥미롭게 읽어봤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는 라면이 일단 간식 쪽이 좀 크잖아요. 한국은 간식용이 많죠. 그래서 컵라면이 훨씬 많이 팔려요. 한국은 용기 그 봉지라면보다. 근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은 식사 대용으로 먹는데요, 라면을. 그러니까 일본 라면은 간식용 좀 작아요. 그 도요수산의 마루찬이라는 라면이 있는데 네. 그거랑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제일 잘 나간대요. 지금 미국에서. 오. 양대 산맥인데 도요수산 거는 좀 1달러대예요. 그래서 간식용, 용량도 작고 삼양의 이제 불닭볶음면은 어쨌든 좀 크고 2달러 그리고 토핑도 많고 이래서 약간 한 끼 식사용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국 사람들 지출 줄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라면 수요가 오히려 더 이 관세 이것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뭐 농심도 올라가는 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또 필수 소비재니까 경기 불안과 사실 별 상관이 없죠. 먹는 거는 이렇게 또 가성비 좋은 것들은 그럴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이렇게 라면 회사들 이렇게 음식료 회사들이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또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뭐 다른 나라가 할 수 있는 지금 또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아마 그래서 아마 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더 오르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잘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K푸드 열풍 한번 불면서 네. 그 모멘텀 있고 맞아요. 거기다가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지금 지속되고 그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있죠. 거기다가 불경기니까 사람들이 라면 많이 사 먹겠다라는 맞아요. 국내 로컬적인 수요도 있죠. 거기다가 뭐 불닭볶음면 워낙 잘 팔린다 그러고 플러스 MSCI 편입 그거 호재 있죠. 이러니까 그냥 달려버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리온도 지금 그 52주 신고가 네. 근처 다 왔고요. 12만 3천 원. 네. 이러면 농심을 같이 좀 한번 보셔도 농심 가자. 농심 뭐해? 왜냐면 농심도 그 우리 명박대전에서 네. 종종 이거 명예하고 못 봤던 거 아니에요? 제가요? 농심 그랬나? 한번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라면주들이나 그 예전에 풀머니 이런 애들도 막 확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모멘텀 생기면 쭉 가는데 얘 이제 농심 이런 애들도 사실 리포트 읽어보면 스토리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중장기로 이거 올라간 게 리포트 빨로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아 그걸 한번 꼭 먹어봐. 아 그거 먹는다고 해서 안 먹었네. 뭐요? 농심 신라면 투움바 있잖아요. 투움바 그거는 그거를 좀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 왜냐면 이제 해외 쪽에서 왜 기대하고 있지? 그래요? 그게 이제 신제품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별로. 그래서 그게 잘 될지는 한번 봐야죠. 저는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맛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
투움바. 그거 쳐봐야겠다. 그 이균 별로예요, 근데? 이균 씨가 홍보했던 거 아니에요? 이균? 그 흑백 요리사. 아 네. 맞네요. 맞죠. 네. 신라면 투움바 이게 3월 26일 한 달 전 뉴스인데 신라면 투움바 2,500만 개 판매했대요. 많이 판 거. 많이 저는 판건 그런 진짜 스타일을 그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본인 취향이. 네, 제 취향이 아, 그쪽 취향이. 취향이 안 맞아. 저는 이제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게 농시. 외국 사람들한테 과연 이게 먹힐 수 있을까? 아니 외국 사람들한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약간 운과 타이밍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리고 평범한 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20년 때 20년 전에 해외 있었을 때도 한국 과자 너무 맛있고 한국 음식 너무 맛있는데 왜 안 먹지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제서야 터졌잖아요. 그래, 그죠.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너무 괴리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너무 커요. 한 20년. 진짜. 제가 그래서 심지어 중학교 2학년 때 뭐까지 했는 줄 알아요?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이런 어떤 그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외국 할머니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국 과자 딴 데서 떼올 테니까 여기서 팔게 해달라. 오.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역시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거절당했죠. 예. 그때부터 홈쇼핑에 이런 아 그런 재능이 약간 뭐 팔아야 되는 사주팔자인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9시 4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급 한번 보면은 채팅창에서도 왜 그렇게 외국인들은 이렇게 팔아제끼는지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꽤 있었거든요. 오늘도 선물에서는 뭐 670억 사기는 하는데 현물에서 초반부터 1,400억 던지고 있습니다. 뭐 본호님한테는 항상 여쭤보니까 여미사님 의견을 들어보자면 근데 이거 뭐 우리나라만 파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미국 개인 투자자는 별로 없고 대부분 기관 투자자잖아요. 펀드를 운영하는. 근데 오늘도 설문조사 결과 나왔는데 주식 비중 계속 줄이겠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꼭 미국만이 아니고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다 피해국이니까. 그래서 아마 일단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이제 줄이는 것 같고. 근데 옛날에는 항상 한국이 ATM 기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냥 일단 안 좋으면 다 때리고 봤는데 그게 아마 지난주까지는 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번 주 들어와서는 확실히 그 매도가 좀 줄곤 있어요. 규모 자체. 그러니까 급한 매물은 다 나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 대량 매도는 그건 뭐 우리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전 세계 다 리스크 관리하느라고 그랬던 거고. 다만 뭐 지금 상황이 아직 뭐 크게 뭐 호전됐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또 이 펀드 매니저들 생각도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물량들을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좀 아쉬운 게 아마 주로 IT 파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또 악재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거 아니었으면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어제 1,000억 팔았으니까 오늘은 그 안쪽으로 좀 매도가 더 줄 분위기였는데 좀 요거는 또 개별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좀 팔고 있다. 근데 이게 한국만 팔면 또 문제가 될 텐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 세계 공통.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까도 그 하창 부모님 그 기사 보여주신 대로 네. 전 세계 개인은 지금 오히려 사고 있고 그냥 기관은 팔고 있다. 전 세계 이 보통 기관 투자들은. 한국은 연기금이 방어하니까 네. 달라요. 우리나라는 연기금이 아직도 주식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계속 사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최소 10조 이상 사야 됩니다. 예, 올해 연말까지 그 목표 달성하려면 그러니까 아마 계속 살 것 같고, 다만 이제 다른 나라들의 기관 투자들은 비중을 아마 계속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 과정이 있다. 예, 그렇게 봐요. 근데 이들이 언제 그만 팔지는 뭐 트럼프가 결정할 문제죠.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보여주신 대로 그 와중에도 사는 게 있잖아요. 외국인이 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기금이라는 아주 구원군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잘 안 무너질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먹는 얘기 하셔가지고 먹는 그 뉴스가 떠서 한번 보고 있었습니다. 예. 요아정, 밤티라미수, 뭐 마라탕, 뭐 이런 거 먹템 어디까지 먹어봤니? 이런 기사가 있네요. 맛있겠다. 밤티라미수 드셔보세요. 밤티라미수. 그 흑백 요리사에서 핫해서 맞아요. 밤티라미수.
드셔보셨냐고요? 편의점권 안 먹어보고. 김장현 본부장님 같아졌어. 딴 소리를 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먹어봤냐고요. 그래서. 아 그건 안 먹어봤고 네. 다른 데서 이제 비슷한 거 먹어봤죠. 아, 네.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밤 티라미수. 요화정. 요화정은 먹어봤어요. 요화정 되게 젊은 분들이 진짜 좋아하죠. 근데 요화정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비호인 게 이게 먹다 보면 좀 물리더라고요. 차라리 베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베라. 네. 우린 베라 세대죠. 우리 베라 세대. 그 세대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응. 여미사님도 베라 세대예요? 아니, 베라가 뭐예요? 나 잘 모르겠네. 베스킨라빈스. 아 이제 아 그걸 베라라 불러요? 와 아저씨. 나 진짜 베라를 베라인지 몰라요? 몰랐어요. 우와. 아니 되게 동안이셔서 그렇지 되게 아저씨신가 봐요. 아저씨죠. 저는 70년대생인데. 그게 큰 차이 안 나요. 네, 베라. 아 베스킨라빈스야 뭐. 요화정은? 근데 저는 네. 저는 아이스크림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좀 비싸긴 했는데 확실히 하겐다즈가 하겐다즈, 제일 아. 맛있었어요. 그냥 하겐다즈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요즘 이게 세일한다 사- 그러는데. 예. 요즘 할인 엄청 해요. 여기 요즘에는 파인트 뭐 예. 엄청 근데 비싼 제 거. 세대 때는 진짜 하겐다즈 먹으면 진짜 재벌이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한 아. 그런 정도였어요. 그때 좀 비쌌거든요. 음. 그땐 그랬죠 옛날에는. 그렇죠. 예. 그때 아마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겐다즈가 제 기억으로는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하겐다즈 어렸을 때. 맛있어. 엄청. 근데 잘 사셨나 봐요. 하겐다즈가 아니 가끔 동네에- 이제 아버지가 가끔 사주시죠 한 번. 야, 저는 하겐다즈가 있어봤자 나뚜루, 투게더? 투게더, 맞아 그 투게더 제일 많이 먹었죠. 엑설런트, 엑설런트. 티코 이런 거 먹으면 부자였거든요. 저희 가난한 동네여가지고 아니 하겐다즈 그렇다고 어디서 약을 얼마나 팔아요. 가난한 동네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수급 관련해가지고 하창호 본부장님도 코멘트 외국인이 1,500억 정도 네.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생각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 좀 풀려야 될 것 같고요. 뭐 글쎄요. 이제 지금 뭐 그렇게까지 사야 될 이유가 크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할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수급이 붙으려면은 저는 반도체가 무조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좀 좋아지려고 하면은 하나 또 때려서 또 떨어지고 좋아지려고 하면은 또 이제 들어가 통통통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뭐 때가 되면은 들어올 거라고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위축 국면일 때 최대한 저는 이럴 때는 수량을 많이 모으는 게 결국엔 핵심이다. 왜냐면 우리가 2,400에서 뭐 2,700 요 박스권으로 있다고 계속을 해봐도 네. 어쨌든 간에 결국엔 한 번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기우제 투자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은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거에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물량을 어떻게 잘 모으는지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은 거죠. 더 살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컨텐츠 관련주들도 좀 올라오네요. 하이브 SM 한 3.6% 정도 올라가고요. 큐브도 2%, JYP도 1.5%. 오늘 장은 좀 조용하네요. 사실은 반도체가 이렇게 이슈가 없었으면 그냥 강보합권에서 끝날 정도 혹은 약보합권에서 끝날 정도의 장인데 지금 반도체가 밀리니까 마이너스를 찍고 있기는 합니다. 하이닉스가 3%, 삼성전자도 3% 가까이 좀 하락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SK 스퀘어, SKC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미반도체 다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종목들 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들은 그냥 뭐 스토리 따라서 그리고 이슈 따라서 뭐 그리고 식품 빼고는 오늘 정확하게 막 요 섹터가 너무 좋다 뭐 요 섹터가 잘 간다 뭐 이러는 건 지금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산 롯데 올라오고 있죠. 엔터 그 다음에 화장품 저 펌텍코리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뚜껑. 방산 롯데하고 카이밖에 안 보이는데? 응? 넥스원 5%. 넥스원이 위에 있네. 5%. 그렇네요. 네. 방산이 좀 올라와주고 있네요. 네. 화장품도 화장품 아무래도 펌텍코리아. 보시피 네. 뭐 요 정도. 확실히 관세 없는 쪽만 보는 것 같아요. 음. 관세 영향 없는 거 무풍지대 그냥 관세가 없는 쪽. 거기서 이제 좀 성장 나올 만한 거 뭐 그런 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 좋으니까 여기서 빼가지고 가는 그렇네요. 것 같아요. 예, 딱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VT, 클래시스, 뭐 요런 실리콘2 여기에다가 SM, 디어유, JYP 거기다가 일부 바이오 종목들. 알겠습니다. 9시 48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두 분 오늘 장 뭐 코멘트 하면은 오늘 장은 요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이런 코멘트가 있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은 뭐 앞에서 잘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결국 관세에 대한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됐으니까 관세 무풍지대를 고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관세 이슈 있으면 히토류 쪽이 움직이니까 오늘 또 노바텍이랑 뭐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데 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지금 뭐 명확하게 정책주들은 분명 순환매가 돌 거니까 정책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지금 지수 레벨은 나중에 되면은 정말 그때는 샀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레벨이에요. 그 시장 라인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 어차피 우리는 오른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오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을 최대한 많이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 뭐 좀 지금 애매하다 하면은 뭐 과감하게 한 일주일 정도 좀 관망을 해보시는 것도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지금 엄청 성급하게 많이 사야 돼 이런 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은요? 근데 저도 뭐 거의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뭐 급할 게 전혀 없고 다음 주에 그 또 혹시 모를 악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가 어떻게 될지 이게 예상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는 누구든 기다리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분할로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최근에 빨간색이 많았으니까 오늘같이 이제 파란색 보이는 날, 이럴 때 뭐 내일도 빠질 수도 있고 뭐 내일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파란색이 보이는 날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 2,400포인트는 어쨌든 굉장히 싼 지수대는 분명히 맞거든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또 뒤에 연기금이 어쨌든 뒷받침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계속 지난번에 2,200 갔을 때도 연기금이 4천억 그냥 받쳐버렸거든요. 그 외국인 대량 매도 다 네네. 소화해서 다음날 뭐 물론 호재는 나왔지만 어쨌든 딜을 도와줄 지금 구원군도 명확히 있고, 또 추경이라는 구원군도 또 뒤에 대기 중에 있어요. 지금 12조 원 얘기 나왔고 뭐 많게는 20조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푸는 국가에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돈 줄이는 국가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또 추경 예산도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거 보면 한국 증시 무서워하지 말자. 다만 이게 트럼프 자체가 지금 이제 좀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이제 좀 짜증이 나죠. 지금 정책 자체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그쵸. 없다 보니까 그럼 변동성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날 오히려 저는 투자를 하자. 사실 그 트럼프 때문에 짜증나는 장세가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다. 근데 다음 주가 그럴 것 같고, 조금 뭐 오늘은 뭐가 안 보이시면 그냥 이게 기다리는 것도 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민국님께서 환율 전망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환율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은 1430원 60전입니다. 조금 후에 환율을 얘기할 텐데요. 한민국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또 광고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광고 제일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광고 끝나면은 몇천 명 나갔다 이거를 꼭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오늘도 몇천 명 나갔는지. 근데 300명 나가도 3,000명 나갔다 그러고, 1,000명 나가도 3,000명 나갔다 그러고, 아, 그래요? 5,000명 나가도 3,000명 나갔다 그러고. 지금 12,781명이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본호님 요거 좀 해주세요. 오늘은 이제 5월달, 4, 5월에 골프를 많이 가시거든요. 이제 골프의 계절이 와가지고, 어허. 네, 그래서 골프웨어랑 신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디다스 골프 재킷 그리고 골프화 알려드릴 텐데요. 테이블만 딱 나와 있어서 어쨌든 지금 에어로 니트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개 있고요. 사이즈는 좀 넉넉한 것 같아요. 남성은 M부터 2X 라이즈까지, 여성은 X 스몰부터 라지까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남녀 공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맞게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 잘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명앵커의 움직임 되게 부드럽지 않나요? 공기처럼 가볍고 뛰어난 통기성의 기능성 자켓이라서 운동하실 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친환경 재생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모델이라는 거, 그리고 간절기 초여름 신상이라서 이제 날씨가 아직은 추운데 곧 따뜻해지니까 그때를 대비한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 속으로 나와 있는 거는 시리얼 번호 직접 검색해 보세요. 자신 있다고 합니다. 시리얼 번호 이거 너무 긴데 한번 링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프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솔라 레드 그레이,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 다크 그레이로
색상은 총 3종류가 있고요. 발 너무 크신 분들은 힘들 것 같아요. 280mm까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으로 보면은 이제 골프도 가능하고 일상에서도 겸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백화점과 오프라인 매장 동일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심지어 국내 AS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마음껏 신어보시고 좀 풀리면 또 고장도 한번 고쳐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트솔 그리고 인사이트 인솔로 부드럽고 푹신한 착화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명언거 지금 뭐 공기처럼 날아다녀요. 그리고 고성능 워프 니트 소재로 뛰어난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물 같은 데 있어도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59,000원에 에어로니트 남녀 자켓을 좀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골프화 같은 경우는 99,000원으로 한 번에 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상품이니까 한 번씩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뭐 모델이 워낙 좋으니까 핫하게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신발은 진짜 편해요. 신발 편해요? 신발 너무 편해요. 이게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밑에 그 뽕이 있으면은 그게 갈려요. 그래서 AS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요 운동화 추세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예 뽕 안 갈 수 있게 이렇게 딱 스파이크만 있는 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디다스가 골프를 되게 잘 만들어요. 나이키하고. 맞아요. 그래서 편하게, 나이키는 조금 엣지 있게, 아디다스는 좀 편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겉에 방수 처리 돼 있어가지고 물 안 들어가고 새벽에 라운딩 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정 댓글 저희가 링크 걸어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입은 거는 제가 한 사이즈 작게 입었어요. 105거든요, 제가. 근데 요거를 100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타이트해가지고 딱 운동하기 딱 좋아서 좋긴 좋아요, 핏이. 근데 단점은 팔이 짧아져. 팔이 좀 짧아. 네, 그래서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원래 엑스 라지를 입어야 되는데 한 사이즈 작게 입긴 했습니다. 저는 딱 이게 보일 때 우리 저번에 손목시계 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딱 착용 탁 해야죠. 네, 발에도 발에도. 발찌 같은 거 딱 하나 하고 그러고 이제 새벽에 뛰는 그거 거죠. 너무 빛나서 안 돼.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애플워치 어떻게 좀 혈압인가 이거 재고 싶어가지고 발목에다가 차고 사우나 들어갔다가 쫓겨났다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56분이어가지고 환율 얘기 두 분이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환율 전망 해주시고 한번 끝낼게요. 여미사님부터. 네, 환율은 일단 이제 저는 뭐 고점은 나왔다고 보고요. 뭐 그 저번에 이제 관세 유예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좀 정책에 일부 좀 후퇴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최근에 달러도 워낙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1,500원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에 한국의 정치 리스크도 지금 이제 사실상 해소가 됐고, 그리고 추경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추경하면은 한국의 경기가 좀 회복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환율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기거든요. 경기가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은 어쨌든 추경이나 이런 것들, 미국 관세가 정말 더 악화되는 그런 것만 아니면 결국 고점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1,400원도 한번 깰 수 있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 달러가 어쨌든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장기적으로 보시면 네. 저성장 국가예요. 저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그런 걸 본다면 미국만큼, 그러니까 미국을 계속 이기는 성장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인구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1,200원 가는 거는 사실 이제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예, 힘들고 이제 빠지면 이제 저점은 한 1,300원 중반 정도. 네. 예, 그리고 오르면 한 1,500원 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불확실성이나 이런 게 나오면 또 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환율은 저는 꺾일 거라고는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환율 뭐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 그대로 진짜 뉴 노멀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다 뭐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번 폭락장에 미국 주식 사신 분도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택지가 그냥 한국 주식인데 그냥 그걸 달러로 또 미국 주식 사시니까 그 수요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고환율은 계속 되는 건 좀 우리가 그냥 기본 베이스로 좀 깔고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단기적으로
원화가 너무 약했고 그동안 달러는 약해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환율 고점 나온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미국 주식 사잖아요. 네. 돈 많이 벌었더라고요. 엄청 많이 벌었죠. 한 명은 한 20 몇 억 벌은 것 같던데. 그래요? 예. 미국 주식 사가지고 별걸 다 하던데 진짜 제가 아예 처음 들어본 거 막.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1,400원 환율 뉴노멀. 하창원 본부장님도 환율? 네, 저는 아까 그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좋아지려면 수출 쪽에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내수는 지금 매우 안 좋다고 보셔야 되고 수출에서도 흔들리면은 저는 뭐 1,400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진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뭐 일단은 대선이 지나가고 좀 약간 정책적으로 협상력도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영향들이 좀 크게 없다라는 것들이 체크가 되면은 1,300원대로 떨어질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떨어지는 듯 하면서도 또 기어 오르고 떨어지는 듯 하면서도 기어 오를 것 같아서 어쨌든 1,400원대 한 초반 정도? 뭐 좀 많이 빠지면 1,300원대 후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시 지나가고 있어서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4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는데 5장 들어서는 조금 분위기가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수급, 11시 수급, 2시 수급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제 승부를 보는 날은 목요일하고 금요일 요때가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전략들도 많이 세워보시고 시나리오도 세워보시면서 머리를 한번 잘 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수요일에 염승원 이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고맙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